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포스코 ICT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고요. 022100입니다. 그린뉴딜 관련해서 ICT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포스코 계열사라는 것이 제한이 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는 어떤지 좀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먼저 숫자를 보고 가도록 하시죠. 매출은 성장세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흐름인데요. 2017년 9,500억의 매출이 18년 떨어졌다가 19년 9,700억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익을 보게 되면 매출이 가장 높았던 2019년보다는 2017년에 영업이익이 가장 높았는데요. 당기순이익도 비슷한 흐름인데 눈에 띄는 것은 2018년에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코로나 국면인 2020년의 경우 매출, 외형은 성장했지만 이익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좀 더 자세히 포스코 IC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언론을 중심으로 포스코 ICT가 주목받는 이유를 디지털 뉴딜 정책에 따른 수혜를 입을 기업으로 포스코 ICT가 언급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부분으로 보입니다. 사실 단순히 IT에 대한 경험만으로 바탕을 봤을 때 다른 굴지의 대기업도 경험이 없지 않을 텐데 왜 포스코 ICT인가 싶긴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 대장주를 확인해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증권가든 일반 개인의 온라인 자료에서든 2018년부터 꾸준하게 포스코 ICT가 대장주로 언급되긴 했었는데요.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최근에 증권 리포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스마트 팩토리를 중심으로 포스코 ICT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관해서 2017년부터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함께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2020년에는 비캡티브, 그러니까 그룹 내 물량이 아니라 포스코 그룹 외 물량까지 수주를 하면서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19년까지 증가하는 것이야 포스코 자체에서 필요하면 자회사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국내 대기업 구조상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놀랍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이 노하우를 바탕으로 외부 물량도 소화해내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비중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포스코 ICT의 매출 중에서 70% 이상이 포스코 그룹의 매출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외 부분과 스마트 팩토리 관련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포스코 ICT의 보고서에서 포스코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주주에 관련된 상황을 확인해 보게 되면 최대 주주 포스코가 무려 6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스코 ICT가 독립회사이긴 하지만 독립적 의사결정이 쉽지 않아 보이는 구조일 것 같긴 했고요. 여기에 이어서 회사의 계율을 보게 되면 해외의 자회사가 좀 보이는데요. 인도네시아, 브라질, 중국, 베트남 이 같은 곳에 있는데 모두 하드웨어의 설치나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기업으로 이처럼 포스코의 사업보고서에서 확인되는 중국이나 베트남의 자회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진출하지 않았나 싶고요. 물론 그 외 브라질과 같은 다른 국가에도 포스코가 진출해 있는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업의 목적 그리고 주요 사업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처럼 ICT 기술과 함께 철강 분야를 주력으로 하고 그 외에 포스코 그룹 내의 다른 부분을 지원하는 ICT 솔루션을 핵심 사업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도 주식시장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그대로 무엇보다 먼저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성과를 사업의 내용에서 내세우고 있는데요. 연속 공정 플랫폼과 함께 차세대의 생산 최적화 시스템을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 성과를 확산시켰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것은 모두 그룹 내의 성과인데요. 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해서 LS 리코동 재련의 스마트 팩토리 사업 수주 등으로 성과를 이어나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포스코 케미칼이나 포스코 건설과 같이 그룹 내 다른 계열사 등과 협력을 통해서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함께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시장 리서치 기관의 전망에 따라서 시장 전체 사이즈를 확인해 봤을 때 포스코 ICT의 시장 점유율은 7% 내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래의 지향적 언급을 함께 보게 되면 스마트 팩토리 구현 기술의 초격차를 유지하면서 포스코 그룹 본원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에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게 자세히 보면 좀 어색한 게 개별 기업이 스스로의 생존 목적이 아니라 나도 잘 되긴 할 건데 나는 이만큼만 잘하면 되고 우리 그룹이 잘 되는 게 더 우선이야 라는 멘트로 들려서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기업 그룹의 내부 사정을 조금만 경험해보면 어색하지 않지만 말이죠. 그 외에 스마트홈이나 물류 관련 서비스도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보다 관심이 있었던 것은 포스코 ICT가 그룹 외 매출에서 특히 스마트 팩토리 관련 프로젝트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그 내용을 수주 상황에서 확인해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수주 상황에서는 그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요. 수주 상황을 자세히 보더라도 포스코 관련 매출이거나 혹은 케미칼, 건설과 같이 그룹 내 매출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있긴 했지만 고속도로나 인천공항과 같이 스마트 팩토리와는 무관한 수주 내용이었는데요. 스마트 팩토리 관련 수주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찾아보고자 했으나 수치나 프로젝트의 내용 등에
내용이 밝혀진 것은 찾아보기 어려웠고요. 다만 이처럼 간단하게 현대 로보틱스, 동화기업, LS 리코동, 재련 등을 통해서 물량 증가가 예정되어 있다는 내용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모든 내용을 선의로 추정하고 실제 사실을 추정해보면 각 기업에서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긴 했지만 개별 기업 사정상 계약이나 발주만 미루고 있었고, 계약 대상은 포스코 ICT로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가 터져서 일정이 더 미뤄지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추정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보자면 포스코 ICT의 스마트 팩토리에 관해서는 굉장히 언급이 많긴 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실제로 봤을 때 그룹 내 경험만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룹이 굉장히 글로벌 사이즈이긴 하지만요. 그럼 기대하는 바는 알겠는데 돈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새는 돈이 있다면 벌어도 크게 의미 없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 매출에 등락이 있다는 것은 앞에서 확인해봤는데 여기에 이어 원가율을 확인해보게 되면 IT치고는 높은 원가율 80% 중반을 기록하고 있었는데요. 17년에 86%, 18년에 87.7%, 19년에 86.4%로 등락이 있긴 했지만 87% 내외를 기록 중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그룹 내 매출이 많기 때문에 판매 관련 비용을 따로 빼고 일반 관리비만 따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반 관리비를 매출을 중심으로 비율을 보게 되면 8% 내외로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다만 19년에 다소 높게 기록되긴 했었습니다. 자세히 보게 되면 19년에는 퇴직급여가 조금 늘었는데 실제 퇴직 위로금으로 111억 원이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비용에 따른 결과로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2019년 480억 정도를 기록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영업외 활동을 보게 되면 다른 것보다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19년이 아니라 18년의 기타 비용이었습니다. 앞에서 18년만 단기 순손실이 났었는데 그것은 이 기타 비용 때문이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18년에 잡손실이 무려 770억 이상 기록되었는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세부 설명을 더해놓기를 베트남 호치민의 도시철도 관련 프로젝트에 관한 충당 부채로 인해 740억 이상이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찾아보게 되면 사건의 내막을 깊게 이해하기는 포스코 ICT를 이해하는 이 영상의 본질과 조금 멀어지는 것 같아서 내용만 보게 되면 포스코 ICT가 호치민 도시철도 관련 계약을 해지했고 이에 대한 배상 판결로 600억 이상이 결정이 되면서 포스코 ICT의 법무 대리 비용 등을 더해서 전체 700억 이상의 기타 비용이 지급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애당초 포스코 ICT가 국내 언론에 밝히기를 발주처 그러니까 히타치의 규책 사유라고 밝혔는데 중재원의 판결 결과는 그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애당초는 신설사업 계약 해지를 밝히면서도 발주처의 규책 사유라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그 같은 손실이 영향을 끼쳐서 2018년의 경우에는 단기 순손실을 기록하게 되었는데요. 19년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은 이슈가 없었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 400억 원 수준을 달성할 수 있었고요. 이어서 재무상태표는 어떻게 흘러갔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매출과 마찬가지로 자산의 등락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는 유동자산의 변화에 따른 것인데 이를 좀 더 살펴보게 되면 현금성 자산의 변화가 크게 눈에 띄었습니다. 아무래도 앞에서 살펴본 배상 문제로 인해서 18년에 현금성 자산이 줄어든 것이 전반적으로 크게 영향을 끼친 것 아닌가 추정해보고요. 그 외에 눈에 띄는 것은 매출 채권이 높다는 것이었는데 아무래도 그룹 매출이 안정적이다 보니까 이같이 매출 채권이 높고 안정적인 수준으로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이어서 부채도 보게 되면 IT 기업이지만 매입 채무 그러니까 줄 돈이 많다는 게 좀 눈에 띄었는데 외주 용역 등을 통해서 많이 진행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 외에는 차입금 자체가 높지 않았던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적어도 2019년까지는 말이죠. 여기에 더해 부채 비율이 100%에 달해가는 것이 2019년의 결과였다는 것이 눈에 띄었는데 코로나 시기의 숫자도 살펴보도록 하죠. 단기 보고서에서도 먼저 재무상태표부터 보게 되면 자산이 줄었는데 유동자산의 감소, 그 중에서도 매출채권의 감소가 크게 영향을 끼쳤고요. 이에 맞춰 부채도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매입 채무의 감소가 크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쨌거나 부채의 감소는 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데 영향을 끼쳤고요. 이어서 손익을 보게 되면 누적 매출은 증가했는데 분기 매출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분기보다 2분기 매출 감소가 컸다는 것이 조금 색다르게 보였고요. 원가율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 86에서 87% 수준의 원가율로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와 다르게 일반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소폭 증가했는데 급여 등 감소한 계정도 있긴 했지만 경상연구개발비와 지급수수료가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일반 관리비의 증가를 이끌었고 이 같은 영향으로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작년 동기와 비교해봤을 때 소폭 감소한 246억 수준의 영업이익을 2020년 반기에 기록했습니다. 영업 외 활동에서는 크게 눈에 띄는 비용은 없었고요. 이 같은 전체적인 활동을 통해서 2020년 반기 순이익 188억 수준의 반기 순이익을 기록했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눈에 띄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앞에서 꾸준하게 차입금이 많지 않다는 것을 함께 말씀드렸었는데 2020년 8월 26일에 단기 차입금을 증가하는 것을 결정했는데 그 증가 규모가 꽤나 큽니다. 무려 1,700억에 달하는 차입금을 끌어들이기로 결정을 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세부적인 이유가 아닌 안정적 운영 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금 확보
확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나 역량에 대해서 당장 파악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 같은 내용도 공유드려야 할 것 같아서 함께 공유드리고요. 어쨌거나 이까지 보게 되면 스마트 팩토리로 주목받고 있는 포스코 ICT지만 숫자에서는 아직 외부 수주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과거 외부 계약에 있어서 판단 착오로 큰 비용을 지불한 것도 계약에 따른 자체 역량이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라 아쉬워 보이는 부분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런 게 아쉽다고 해서 미래 가치에 대한 내용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룹사를 통한 안정적 매출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니 긍정적으로 볼만한 가치도 있어 보이는데요. 투자자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주가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일봉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실 최근에 주목을 받기 전까지는 특별한 포인트를 잡기 어려울 정도로 코로나 외에는 특별한 흐름이 없는 수준의 주가 흐름이었는데요. 주봉으로 보자면 확실히 언론에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주목을 했던 2016년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수주 실적에서도 봤듯이 2020년에도 아직 숫자로는 외부 실적이 나오지 않는 수준이었던 만큼 2018년 이후로는 그 실망 매물이 꾸준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좀 무너져 내린 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스마트 팩토리라는 게 실제 모기업 포스코를 통해서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역량에 대한 의심의 소지는 사라질 수 있긴 하지만 다른 기업들이 스마트 팩토리에 투자를 하느냐 그리고 그 투자가 포스코 ICT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는 별개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 같은 기대감과 우려가 섞여 있기에 주가가 오른 자리를 무너뜨리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는 데는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업계의 상황을 떠나서 주가만 보자고 했을 때 한번 이렇게 거래량으로 주목을 받은 기업이라고 하면 쉬어가는 국면은 있다고 하더라도 쉬었다가 반등하는 모멘텀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낙폭을 잘 관찰하거나 혹은 스마트 팩토리 관련 뉴스를 유의해서 들으신다면 포스코 ICT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남아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스마트 팩토리로 주목받고 있는 포스코 ICT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투자를 하시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정보와 주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